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40.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41.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42.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뿐만 아니라 계획 설명서도 첨부되어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 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43.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4.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48.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52.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5. 환지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57.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58.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 보증 없이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59.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60.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사업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그 부과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에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63.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4.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65.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68.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69. 주택법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 제1항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73.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74.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의 범위에서 유치하게 할 수 있다.